안녕하세요. 닥터스킨 슈브연 원장입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이어트에 조금 소홀해지다 보니까 여름보다 체중이 좀 늘어난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름 지나면서 식단을 좀 소홀히 했더니요, 세상에 바지가 꽉 끼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도 다이어트에 돌입했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저는 언제나 저탄수화물, 고단백 방법으로 합니다. 진짜 그동안은요, 빵도 좀 먹고 요즘 고구마가 맛있잖아요. 고구마도 먹고 했더니 역시나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제한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탄수화물 고단백에서 저탄수화물의 방법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빵, 떡, 면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고단백 식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걸까요? 네, 단백질 식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고기, 우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콩, 견과류, 채소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요. 자, 이 동물성과 식물성 중에서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오늘은요, 다이어트 중 단백질 섭취할 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건강에 더 좋은 것은 어떤 단백질일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의사협회지인 자마에 실린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45에서 75세 성인 7만여 명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섭취와 사망률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 결과 평소 먹던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4% 정도 줄이고 이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하였더니 사망률이 34%나 줄었고요. 또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42%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사람보다 이 동물성과 함께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더 건강하다. 그런 사람이 더 장수할 수 있다는 결과인 것이죠. 자, 동물성 단백질에는요, 대표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기가 있죠. 그리고 생선, 달걀과 같은 식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성 단백질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포화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함량도 함께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보다 칼로리가 좀 훨씬 높기 때문에 살이 더 찔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에 많은 이런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혈관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단백질을 식물성으로만 섭취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최소 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미노산에는 20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에는 9종류가 있습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 9종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우리 몸이 재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대부분 골고루 들어있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통 콩에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고요. 또 견과류나 곡류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필수 아미노산을 좀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기보다는요, 동물성 단백질을 좀 함께 섭취해 주셔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흡수율 측면에서 보면 동물성이 식물성보다 더 나은데요. 자,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흡수율이 좀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은 소량만 섭취하면 되는데 식물성으로 그만큼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요, 동물성과 식물성 중 한 가지로만 좀 편중해서 드시기보다는요, 식물성과 동물성의 비율을 2대1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먹으면서 2대1의 비율을 따지면서 먹기는 참 힘들겠고요. 앞선 의학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내가 먹는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것을 식물성으로 대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끼에 닭가슴살과 계란을 같이 드시던 분이라면 계란 대신에 두유나 콩물로 대체하셔서 이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물성 단백질 하면 많은 분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 여러 종류의 식품을 바로 떠올리시는 편이죠. 자,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 하면 콩 정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 단백질이 함유된 식물성 식품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의외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물성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을 살펴본 것인데요. 자, 일단 콩 중에서는요, 쥐눈이콩이 높습니다. 자, 쥐눈이콩, 서리태, 강낭콩, 완두콩이 높고요. 그리고 견과류 중에서
중에서는 땅콩과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이 높습니다. 그리고 곡물 중에서는요, 치아씨드, 율무, 귀리, 또 메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채소에도 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사리 아시죠? 말린 고사리나 취나물, 표고버섯, 그리고 브로콜리에도 채소이긴 하지만 단백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얼마 전에 병원 오신 환자분께서요, 콩이 좋다고 해서 콩을 생으로 많이 드셨다가 하루 종일 설사를 해서 고생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자, 콩은요, 여러분 생으로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포벽이 깨지지 않아서 단백질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이렇게 콩을 가열하면요, 세포벽이 깨지면서 흡수율이 최대 18% 정도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조리법에 따라서도 단백질 함량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방법은 삶은 콩이고요. 그 다음이 볶은 콩, 그 다음이 생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 양질의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지만 칼로리나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도 적절하게 함께 챙겨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